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박지혜입니다. 사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과 같은 견해도 있겠지만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그런 견해도 많다는 점을 한번 상기 드리면서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정말 모든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도 그 밤에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떠한 법적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인 측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헌법 재판권의 그럼 심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이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 판결문에, 결정문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네,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12.3 비상계엄 이후에 4월 4일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 겨울과 봄에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워낙 그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나 극렬이 사실 대립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재판관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공정성을 갖추면서 이런 재판을 이끌어 나간 그런 것들 여부가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차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됐는가를 유심히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특히 신경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법재판 과정을 따라가면서 봤을 때 초반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결심을 한 다음에 한 달 이상 재판 결과를 내놓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불신을 초래하게 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헌정 질서를 워낙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보니까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내란죄와 외환해죄를 저지르고 형이 최종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사면 복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고, 관련해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헌법상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 논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같은 사면권은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에게 지금 헌법상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대단히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 말씀하신 대로 법률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게 되면 위헌성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도 강조하신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서 사실 대법관이 대법관 생활을 해보셨으니까요. 정치적 판결을 자행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 올 봄에도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결심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법과 법관의 양심이 아닌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현실 진단과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당시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관 사회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판결이라는 그 비판이 많았고 전국 법관 회의까지 소집될 정도로 비판이 많은 판결이었잖아요. 그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도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그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의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네. 더 구체적인 제 입장에서 평가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네, 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